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녀가 집을 사거나 급전이 필요할 때 부모로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내 돈 좀 빌려줄까? 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국세청은 부모가 자녀에게 준 돈을 일단 증여로 간주하여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족 간 금전 거래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인데 좀 빌려줄 수도 있지 않냐고요? 원칙적으로 가족 간 금전 대차 거래는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사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라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 금액의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리고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 금액의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하지만 법이 정한 선만 잘 지키면 세금 없이 수억 원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는 마음대로 정해도 될까요? 세법에는 적정 이자율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현재 연 4.6%입니다. 만약 이보다 낮은 이자로 빌려주면 법정 이자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법에는 이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역산해보면 원금 약 2.17억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주어도 4.6%로 계산한 이자가 딱 998만 2천 원입니다. 1,000만 원이 안 되니 증여세가 0원인 거죠.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원금 상환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그 기록이 계좌이체를 통해 투명하게 남아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여기서 팁 하나 더. 아버지가 2.17억, 어머니가 2.17억을 각각 따로 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 단위가 분리되어 판단되므로 합쳐서 약 4.3억 원까지 무이자가 가능해집니다. 구조만 안다고 끝이 아닙니다. 말로만 빌렸다고 하면 안 믿어줍니다. 차용증을 쓰고 법무사 등으로부터 공증을 받거나 우체국 내용 증명을 통해 진짜 빌린 것이라는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국가가 작성 시점을 보증해주는 순간 차용증은 강력한 법적 방패가 됩니다. 차용증에는 차용일자, 금액, 기간, 이자율, 원리금 상환 방법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차용증 양식은 법원 사이트에서 손쉽게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은 물론이고 매달 내는 이자까지 반드시 계좌이체를 이용하세요. 이체 메모에 몇 월분 이자 또는 원금 상환이라고 명확히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나중에 빌린 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길이 막막해집니다. 만약 무이자가 아니라 이자를 조금이라도 지급한다면 이때 부모님은 이자 소득을 얻은 게 됩니다. 은행 이자가 아니므로 비영업 대금의 이익으로 간주됩니다. 개인 간 거래, 이자, 수익에는 이자소득세 25%에 지방소득세 2.5%를 더해 총 27.5%의 세금이 붙습니다. 자녀가 이자를 줄 때 이 세금을 떼서 대신 원천징수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미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5억 원을 빌렸다고 하면 국세청이 믿어줄까요?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과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의 소득 내에서 원금과 이자를 충분히 갚을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금 출처 조사에 대비해 차입자의 소득 증빙과 자금 흐름을 미리 체크하는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주택 구입 자금을 가족에게 빌릴 계획이신가요? 국세청 자금 출처 조사의 1순위 타깃입니다. 첫째, 서면에 의한 차용증과 공증. 둘째, 법정 이자율 4.6% 확인. 셋째, 본인 소득을 통한 원리금 상환 기록 확보.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불필요한 세금 오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이 움직이는 만큼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안전한 내 집 마련,
철저한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돕는 마음이 세금 때문에 퇴색되지 않도록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